안녕하세요, 박유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박유천 씨가 절대로 은퇴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팬카페를 개설하고 독자 활동에 나선 박유천 씨의 행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연예계를 은퇴하겠다 라고 밝혔던 인물이 대놓고 영리 활동에 나서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인데요. 박유천은 지난 20일 자신의 공식 SNS를 통해 공식 팬카페 블루시엘로 개설을 알리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박유천은 이 영상을 통해 안녕하세요, 박유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드디어 공식 팬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많이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자주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박유천이 언급한 공식 팬카페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부가세를 포함해 66,000원을 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아이돌 팬클럽이 2만원에서 3만원대인 것에 비해 두세 배 높은 가격인데요. 또한 지난달 발간한 화보집은 무려 9만원대에 내놓았고 올 초 태국 방콕에서 진행된 팬미팅 티켓 가격은 77,000원에서 19만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와우! 정말 돈독이 올랐다! 라는 비난까지 일고 있는데요. 그래도 팬클럽에 가입을 하고 화보를 사고 팬미팅에 가는 팬들 정말 많습니다. 박유천 씨가 이렇게 뻔뻔하게 활동에 나설 수 있는 배경도 바로 이런 팬들 덕분인데요. 사실 박유천 씨가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압박 때문인데요. 박유천 씨는 JYJ로 활동하던 시절 국내에서 성공적인 콘서트를 이어가면서 정말 엄청난 돈을 만졌습니다. 제가 일본과 태국 콘서트에 동행했던 터라 박유천 씨가 해외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직접 실감하기도 했는데요. 해외 공연은 그야말로 돈다발이 굴러 들어오는 대표적인 캐시카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박유천 씨는 최근 여러 논란에 휘말리면서 경제적인 활동에 거의 나설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수입은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씀씀이는 과거와 별반 달라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6월 박유천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동 오피스텔 라테라스가 경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공매 감정가가 31억 5천만 원이었던 이 오피스텔의 채권액은 무려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부업체를 비롯한 삼성 세무서, 강남구청 등이 이 집에 채권 채무로 얽혀 있었는데요. 그만큼 박유천 씨가 이 집을 담보로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가져다 썼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곳저곳에서 돈을 다 써버린 박유천 씨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프리미엄 테라스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요. 사실 활동이야 박유천 씨 본인 자유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박유천 씨의 활동을 대중들이 부정적으로 보느냐? 한때 톱스타로서 명예와 인기를 모두 누렸던 그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하는 것인데요. 사실 저는 박유천 씨가 절대로 은퇴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연예계 관계자들이 그렇게 알았을 겁니다. 왜냐? 여기에는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박유천 씨는 지난해 4월 10일 공식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의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 씨가 연예인 A씨와 함께 마약 투약을 함께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박유천 씨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마약 투약 의혹을 받던 시점에서 박유천 씨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절대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저는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눈물까지 펑펑 흘리는 그의 모습에 아닌가? 우리가 오해했나? 라는 동정 여론이 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너무나 황당하게도 박유천의 말은 이내 거짓말로 드러납니다. 국과수 검사 결과 박유천 씨의 마약 양성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인데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이때 박유천 씨는 CGS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는데요.
당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을 때 소속사 직원들이 대다수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마약을 안 했다는 박유천 씨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여기에는 배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유천 씨가 과거 룸사롱 성폭행 의혹에 휘말렸을 당시 사실과 다른 말들을 너무 많이 하면서 소속사 직원들에게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JYJ 결성 당시부터 그를 동생처럼 돌봤던 CJS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그래도 이런 일로 거짓말할 리가 없다. 마지막까지 한번 믿어보자. 라면서 기자회견을 강행하는데요.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박유천 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사실로 드러납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인 CJS 엔터테인먼트는 엄청난 비난을 감내해야 했는데요. 결국 기자회견 후 13일 만에 CJS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발송해 박유천 씨와의 계약 해지 사실을 알립니다. 박유천 씨는 끝까지 자신을 믿어줬던 소속사에 뒤통수를 친 셈인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던 사람인데 은퇴 이야기 역시 본인이 재판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했던 말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본격적인 컴백에 나서면서 각종 영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푸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활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방송이나 영화 등 공식적인 작품에 출연하는 것이 아닌 이상 박유천의 활동에 제약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박유천 씨의 도덕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간의 행보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니 오히려 더 뻔뻔하게 영리 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연예계의 중론입니다. 여론에 역주행하며 본인만의 마유애를 고집하고 있는 박유천 씨의 질주가 과연 어디에서 멈출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